승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 폐회 중 제3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대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훈 의원입니다. 네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 모두 국회 미래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도대체 이 공청회가 우리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 말씀처럼 국회 미래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정책에 관한 입안과 결정의 무게중심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오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미래정책 논의를 독점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민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초기 자본 60억 원을 들여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꼭 지금 해야 하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공색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정책지원기관으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그리고 인력의 확보는 의정활동의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설립이 이들 기관의 정상화보다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국회 미래연구원의 결과물이 어떤 효용을 가지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도대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를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내보낼 것이며 이 보고서가 어떻게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에 영향을 줄 것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국의 의회 소속 미래연구위원회처럼 독립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집행기능성을 고려한 연구에서 과연 당파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처에서 제시한 이사 구성에서도 당파성을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고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부터 정부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본회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진술인께서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권기현 진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미래연구원이 공허한 장기적 연구면 치우쳐 예산만을 낭비하거나 실현성 없는 대안만 내놓지 않는가라는 예상 질문에 미래연구라고 하더라도 미래 전략이 중요하며 연구의 기준 역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잣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단기, 중기적 실현 가능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할 부분은 재원 문제입니다. 중장기적 국내의 경제 예측과 세수 추계 없이는 실현 가능성 있는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미래연구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액션 플랜이라는 부분이 꼭 끝에 들어가고 정책적 제안 부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연구원이 또 예정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주요 기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아젠다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여야가 어떤 너무 전문적인 분야의 언어에 대해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고요. 그 2003년에 설립된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 운영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전망, 그리고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장기 재정 소요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회 미래연구원의 아젠다와는 이게 충분히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래연구원은 여야가 합의해 준 아젠다에 대해서 6개월 내지 1년간 연구를 하고 보고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로 가겠지만 예정처에서 하는 그런 역할하고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권 교수님이 받은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회가 오늘날의 현실이 그걸 증명해 주도 남습니다.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책 수단의 선택이 당파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가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실행 계획을 세움에 있어 당파성이 작용했다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구조로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만약 설립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래 이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 보고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행 단계에 가서 예산을 추계하는 부분은 1차적인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발제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슬펐습니다. 또한 이 안건을 가져오기 이전에 사무총장이 제 방으로 와서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나온 자료에는 민간인의 예산 이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빠졌네요. 자, 이런 부분까지 된다면 돈을 협조를 한 60억쯤 한다. 그 연구 용역이 과연 연구 결과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에서 활용 값어치가 있는 연구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권기현.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첫 해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그 효과성을 보고서 확대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사무총장께 한 말씀 드리는데요. 네. 의원들이 입법을 하면서 또는 법을 다루면서 법안을 다루면서 참고 분들을 섞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저희는 이 된 상황이 아닌가. 공청회를 저희가 조직한 것이 누가 한 아니고요. 겁니까? 저희가 이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술인들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 그 풀이 되는 분들을 충분히 여야 드렸고요. 합의해서 제 방에 모셨었나요?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인들 선정 과정에 대해서 여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드리는 일이 네. 훌륭하신 분인데 손으로 하루를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놓고 얘기할 때 이런 방향 제시라도 해줬어야죠. 여야 협상 때.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진술인 문제는 아마 위원장인 저나 우리 양 간사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